그리고 동구도 보면요. 대전 역사 있죠. 역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개발좀 좋아요. 근데 참 보면 동탄에서 제가 오늘 기차를 타고 갔는데 동탄도 보면 지금 역사 앞에, KTX 앞에 엄청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전하고 부산요. 역사 근처는 주거지도 좋은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맞죠? 그래서 대전 또한 이 사실을 읽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대전에도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 사업구역을 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뭐 삼성 4구역이라는 곳은 그나마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참 특이했던 게 뭐냐면 삼성 1구역 아시죠? 잘 모르실 건데 삼성 1구역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반대하다가 대전 경기가 그나마 살아있으니까 신탁 방식으로 또 해가지고 그나마 진행이 돼서 지금 시공사를 아마 뽑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경기가 규제에 의해서 약간 꺾일 것처럼 보이지만 시공사 딱 선정할 때 되니까 또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앞에는 삼성 1구역 있죠? 이번엔 삼성동 1구역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최근에 SK건설이 수주를 했는데 여기는 재미삼아 말씀드렸는데 삼성동 1구역에 예전에 추진위원장이 누군가 아십니까? 탤런트 송중기 아시죠? 송중기 아버님이 추진위원장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합장님은 아들 때문에 조합장님 안 하시고 지금 이사로 계시고 여자분이 계신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가 SK건설 만날 때마다 야, 요 옆에 조감도에 딱 싸지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요? 송중기 사진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삼아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즉 동구는 원도심이 있다 보니까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주거지로서의 좋은 입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인쇄 골목부터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골목들을 주거지로 변모가 되는데 앞으로 바뀌게 되면 좋겠지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서 말씀드릴게요. 임장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임장할 때요. 좀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했었던 건데 대동 489역이 즉 동구에 학산세가 벌어진다 할 때 대동 489역 갔었어요. 그때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전은 뭐라도 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대동 489역 갔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임장할 때 뭡니까? 쭉 둘러보니까 뭡니까? 일단 우리가 찾는 거는 주택보다는 뭘 찾습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그런 걸 찾잖아요. 주택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세대 주택은 투자 금액이 작게 들어가니까 본능적으로 주택을 보는 것보다는 다세대 주택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딱 하나를 보니까 요거는 빌라라기보다는 약간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약간 규모 사이즈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사게 되면 매매가도 낮고 전세가도 높겠구나 싶어서 등기부를 다 떼보니까요. 다 13개, 12개인가 되는데 이 사람들 소유자가 다 한 명이니까 한 명. 그 내가 봤을 때 이분은 뭡니까? 베이비붐 세대에서 퇴직하고 나와가지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어가지고 임대료를 받으려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분이 한 사람이 집을 13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재개발되면요. 안타까운 게 뭐냐. 이 한 사람이 13개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조합 설립되면은 재개발은 한 사람의 조합원은 입주권이 13개 나오냐? 아니고 한 개밖에 안 나와요. 또 많이 나봤자 1+1.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을 몰랐다가 저희가 가서 뭐랬냐면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은 다 넘기시죠. 라고 하니까 그때 한 10억인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분이 12억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사더라도 실제 투자금액이 싸게 치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우르르 들어갔어요. 즉 매도자는 한 명이고 매수자가 12명인가 돼야 되죠. 근데 마지막에 팔 때 3개는 빼달라.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 거 하나, 우리 자식들 거 2개 빼서 3개 빼달래서 그렇게 팔았던 거예요. 그렇게 팔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9개를 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매매가는 5,500에 전세가 3,000 깔려있으니까 2,500만 원 있으면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적으로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자마자 사업 돌아간다는 소리 들리니까 이 금액이 2,500 들어갔던 실투자금에서 수익이 3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한 5천만 정도 남기고 파는 분들도 있고 제 같은 경우 좀 빨리 팔았는데 그것처럼 집합 건물죠. 자, 핵심이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있죠.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물건을 볼 때요.
일단 주택보다는 빌라를 보시고, 빌라를 볼 때요, 말 그대로 통으로 나와 있는 물건도 있어요. 한 사람 소유된 거. 그거를 사시는 게 더 싸게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사람의 조합원을 10몇 명 바꾸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동의 요건에서 분모도 늘고 분자도 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례를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부산에 있죠. 부산에 양정상구역. 양정상구역이요. 동서가 추구다 안 나오다가 이 빌라 한 사람 가지고 있던 걸 다 개인한테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모도 늘은 만큼 분자도 늘어가지고 그런 빌라 3개를 딱 작업하는 순간 집값들이 다 올라가 버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것, 다세대 있는 소유권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또 한 가지 더. 항상 그때 말씀드렸죠. 물건 살 때 조합 설립되기 전이면요. 조합 설립되기 전이면 무조건 물건을 2개 사는 게 좋아요. 이 구역 말고 다른 구역에 사는 거래요. 조합 설립되기 전에 한 개 구역에 한 2개 정도 사놓고 예쁘고 좋은 거는 내가 개인으로 가져가고 안 예쁘고 있는 친구들은 법인으로 정리해서 빨리 법인으로 있는 걸 매도하게 되면 세금을 조금 줄일 수가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전에 뭐 항상 사더라도 조합 설립되기 전에 있는 친구들은 뭡니까? 한 2개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한 개는 바로 팔아버리고 한 개는 가져간다 생각하면 조금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